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독증 아이들이 학습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난독증은 언어의 습득과 언어적 정보 처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학적 기반, 장애로서 종종 언어의 습득과 처리에 장애가 있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난독증의 심각성 정도는 다양하지만 이는 읽기, 쓰기, 철자, 필기 및 때로는 산술에서 의문론적, 포놀로지컬,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수용적 언어 혹은 표현적 언어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난독증은 노력의 부족이나 감각기관의 손상이나 부적절한 지도 방법이나 환경적 기회 혹은 어떠한 제한적 조건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들 요인과 동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비록 난독증은 평생 지속할지라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이용하면 성공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난독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증상이 아닙니다. 읽기, 쓰기, 맞춤법, 수학 및 기타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난독증 아이들에게 적합한 학습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 지도의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감각 통합의 문제와 동기의 결여입니다. 감각 통합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아이는 근육 동작으로 자극을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조금 받는 신경학적 문제가 있어 감각 통합이 어렵습니다. 난독증 아이들 중에는 대근육 운동 기술이 좋아 선천적으로 뛰어난 운동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조직화된 스포츠는 힘들며 자전거 타기나 친구들과 공받기 놀이조차 어렵습니다. 감각 통합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근육의 협응, 여러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균형, 중력을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똑바로 서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방향성,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것이 안 됩니다. 순차적 과제 수행, 여러 단계가 있는 복잡한 운동 과제에 당면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모르며 간단한 운동 과제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신체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감각, 자신의 신체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아이는 둔해 보입니다. 빈약한 근육의 탄력과 힘,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운동 과제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점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운동 과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의 중앙선을 건너기가 어렵다. 우리 몸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몸 희양 쪽을 사용하려면 중앙에 선이 있는 것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동작 중에는 이러한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크레용으로 색칠할 때에 도화지 왼쪽에 있는 부분에 색칠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도 색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촉각 방어, tactile defensiveness. 이는 터치에 대한 과민성이나 특정 질감을 터치하는 것에 대한 과민성을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아이는 자신의 과민성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난독증 아이들 중에는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신적인 장애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촉각 방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을 입 안에서 씹을 때 받는 촉각이 강한 거부감을 주는 경우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 칠판에 적힌 글이나 다른 종이에 있는 베껴쓰기와 같이 눈으로 본 것을 으로 옮겨 적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소근육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들에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손으로 쓰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입니다. 편측성 laterality, 왼쪽과 오른쪽을 분간하여 자동적으로 운동 근육 과제를 완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P와 D를 혼동합니다. 운동 근육 동작의 기억, 운동 근육 동작 기억력이 좋은 아이는 운동 과제를 몇 번만 하는 비교적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글자를 형성하여야 하는 필기 동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필기 프로그램에서는 큰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작은 근육에 정보를 전달하며 운동 근육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작업치료사들은 개별적인 치료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물건을 어떻게 잡는지, 다시 말하자면 촉각 인식력이 있는지, 다양한 질 강의 차이를 인식하는지 등을 알아냅니다. 아이가 지늘기나 동전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두 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가위나 연필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이들 중에는 이러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각 통합을 도와주는 양육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책을 읽으세요. 글을 읽어 나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구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안구 추적 운동, 글줄의 끝에서 다음 줄 앞으로 빨리 움직이는 획보기 운동, 거리에 따라 안구 내 렌즈 두께를 조절하는 조절 기능 등이 필요합니다. 종이책을 읽을 때는 페이지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화면을 통해 읽을 때는 종이책과 달리 한 줄씩 빠뜨리는 단어 없이 좌에서 우로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기 화면을 통해 읽을 때는 한 화면에서 보이는 단어를 골라서 읽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F자 형태로 읽거나 지그재그 형태로 읽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이책 읽기가 안구 근육 운동에는 더 좋습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모니터 화면에 움직이는 목표물을 보여주고 눈동자를 움직여 목표물을 따라가게 하는 것도 안구 근육 운동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송글씨를 쓰세요. 난독증 아이들은 2차원 공간에서 시각 운동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글씨가 도움이 됩니다. 송글씨에서는 연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읽기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초기에는 줄 간격이 넓은 활동지를 사용합니다. 부모가 시범 후 따라 써보게 합니다. 어느 경우나 특정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시범 보이고 이를 따라서 반복 연습하도록 합니다. 보고 쓰기, 자유 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글자 쓰기를 연습하도록 하세요. 셋째, 신체 활동을 하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내다 보면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신체 활동입니다. 어릴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만 두뇌가 개발되므로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오른쪽 손발을 교차하면서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잡히게 사용하는 운동이 두뇌 개발에 좋습니다. 넷째, 아이를 터치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촉각 방어가 있는 아이의 경우 아이를 살짝 터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에 민감한 아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이를 터치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 팔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러한 터치는 감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다섯째, 박자의 인지력을 높이세요. 난독증 아이는 박자를 인지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박자에 대한 인지가 안 되면 맞추어 동작을 시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박자가 아주 뚜렷하게 들리는 음악, 타악기로만 연주된 리듬 음악을 들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일정한 리듬의 박자를 들려주면서 그 박자에 맞춰 정해진 동작을 하게 합니다.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이라는 훈련에서는 아이가 동작을 한번 할 때마다 센서를 통해 박자보다 빨랐는지 늦었는지 박자에 어긋난 시간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아이에게 화면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다음 동작을 실시할 때는 박자에 좀 더 정확히 맞추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틀린 그림 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하세요. 특정한 모양에서 빠진 곳을 찾는 놀이를 통하여 시각주의력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도 시각주의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놀이입니다. 퍼즐 맞추기도 좋은데 50조각, 100조각 퍼즐을 하나 사서 아이와 함께 맞추다 보면 어느새 퍼즐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어 캔슬링이라고 하여 지문이나 책의 한 장으로 복사해 이래알자만 지어나가는 시기, 놀이도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나 미로 찾기 놀이도 시각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동기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에서 낮은 학업 성적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 문제 말고도 또래와 어울릴 때나 교사의 지시와 가르침을 습득하고 수행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술과 학업 성적 간에는 인과론적 관계를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학업 성적이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원활하지 않은 또래와의 관계가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독증 아이가 경제적 여건이 풍족하지 않아 부모나 가족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가정에서 제대로 학업 지도를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인 돌봄과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난독증 아이도 열의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퍼즐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면 벌을 준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주세요. 퍼즐을 훌륭히 완성했지만 그 경험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위협은 금전적 보상과 비슷하게 작용해 퍼즐 완성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로 즐거워서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를 가엾은 환자라고 낙인 찍었다면 내 자존심은 더욱 무너졌으리라. 그랬다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뒤늦게라도 만회하고 새로운 길로 나서기 위해 다잡았던 학교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깡그리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이가 감각 통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처지를 이해하고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껏 하는 아이는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능력도 자신감도 의욕도 갖춰집니다. 아이는 전생에 걸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주체성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엄마가 자신의 가치관을 우신시해 이렇게 시켜야지 라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주체성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잊을 만큼 뭔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빠져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의욕의 시간입니다. 학습 동기를 높이는 양육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나 걱정되는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강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점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은 향상됩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대해 언급해주고 노력한 것도 성취한 것도 함께 칭찬해줍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세요. 난독증 아이들의 행동은 비생산적인 것이 많지만 부모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면 아이의 비생산적인 행동이 그 강도나 빈도면에서 감소합니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침을 통하여 아이로 하여금 실질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 관리의 초석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달성하면 이것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 긍정적인 자존감이 생겨날 뿐 아니라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학습하고 과제를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규칙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하세요. 간단한 규칙을 몇 가지 정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할 때에는 아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에 따라 이러한 규칙을 노트에 적게 하거나 큰 종이에 적어서 방에 걸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관성은 안정감을 줍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혼란을 가져오게 충동적이거나 기타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세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난독증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해 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난독증인 아이들은 대체로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느낌에 대해 말해줍니다. 부모가 관찰하고 있는 바를 말해줍니다. 특히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과 학업 성적이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 말해줍니다. 다섯째, 적절한 행동에 칭찬하세요.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세요. 진정한 노력과 실질적인 성취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간략하게 칭찬하지만 자주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관찰한 바에 대해 칭찬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연필을 동생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라고만 하면 칭찬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아이가 그러한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간헐적인 것이라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방을 잘 정리하고 구조화하세요. 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과 관련됩니다.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몸짓이나 말을 이용한 경고 시스템을 정합니다. 이는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중단하지 않으면 부모는 엄한 자세로 이에 대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편안해집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